네, 이번에도 어레이 문제 접근 방법 중에 하나인 슬라이딩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를 가져왔어요. 바로 find pivot index라는 문제인데요. 해당 문제는 리트코드 724번에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돼요. 문제 설명을 해보자면은 피봇을 찾으라는 말이에요. 피봇이란 피봇 왼쪽에 있는 숫자들의 합과 피봇 오른쪽에 있는 숫자들의 합이 같을 때 그 숫자를 피봇이라 하고 그 피봇의 인덱스를 리턴을 해주면은 그게 답인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예제 같은 경우는 피봇 왼쪽의 합이 11, 피봇 오른쪽의 합이 11이기 때문에 이 넘버가 피봇이 되면서 이 넘버의 인덱스인 3을 리턴을 해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레이 같은 케이스에는 어레이 중에 어떠한 숫자도 피봇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마이너스 1을 리턴을 해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순간 여러 알고리즘 문제를 풀어오신 분들은 바로 슬라이딩이라는 개념이 생각이 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당황을 하시겠죠. 우선 브루트 포스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처음에 이 숫자를 잡고 나머지를 더해줘요. 그때 ON의 타임 컴플렉시티가 필요하겠죠. 두 번째 숫자를 잡고 오른쪽을 더해주고 왼쪽을 더해줘요. 역시나 ON의 타임 컴플렉시티가 필요해요. 이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은 ON의 타임 컴플렉시티가 총 n번 필요하기 때문에 ON 제곱의 타임 컴플렉시티로 브루트 포스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것보다 더 나은 방법을 생각해내야겠죠. 생각보다 매우 쉬워요. 우리는 이 전체 썸을 한번 구할 수 있어요. 그때 ON의 타임 컴플렉시티가 필요하겠죠. 1을 피봇으로 가져갔다 라고 하면은 이 전체 썸에서 피봇 넘버인 1을 빼줘요. 피봇 왼쪽의 썸은 아직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숫자를 피봇으로 잡아줘요. 그럼 그때 오른쪽의 숫자는 여기서 해당 피봇 넘버인 8을 빼주면 돼요. 왼쪽 같은 경우는 과거의 피봇 넘버였던 1을 더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피봇이 한 번 옆으로 옮겨질 때 필요한 계산량은 5원이에요. 그런데 총 n개의 피봇이 있죠? 그러니까 곱하기 n이 돼서 5n의 타임 컴플렉시티가 필요하고 처음에 썸을 구할 때 역시 5n의 타임 컴플렉시티가 필요했으니까 최종적으로 어레이의 개수의 리니어한 타임 컴플렉시티를 갖는 거죠. 다시 말해서 솔루션은 피봇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이 right sum에서 해당 숫자를 한 번 빼주고 left sum에 한 턴 전에 피봇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 left sum과 right sum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비교를 해주면 피봇 인덱스를 찾을 수 있는 거죠. 매우 쉬운 문제지만 샘플 코드를 써볼게요. int의 어레이인 nums가 들어올 거예요. int sum은 각 언어가 지원해주는 함수를 통해서 어레이의 전체 썸을 구하면 돼요. 그럼 이제 int의 left sum과 right sum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처음 상태의 left sum은 0이 될 것이고 right sum은 sum 그 자체가 되겠죠. 그럼 바로 for loop으로 들어가서 index는 0, index가 사이즈보다 작을 때 그리고 index를 한 칸씩 올려줄게요. 해당 피봇 넘버는 nums의 인덱스가 되는 거고 해당 피봇의 숫자가 넘버가 되는 것이고 피봇이 정해지는 순간 right sum은 right sum에서 피봇 num을 빼줄 수 있을 거예요. left sum과 right sum이 같다면은 해당 인덱스를 리턴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인덱스가 한 칸 더 업데이트 됐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left sum에 해당 숫자를 더해줘야 돼요. 피봇 넘버가 이미 업데이트가 먼저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피봇 넘버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는 past pivot num이라고 가정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처음에 int past pivot num을 정의를 해주면서 0을 넣어줄게요. 그럼 아직 past pivot number를 업데이트 해주는 코드가 없어요. 루프의 마지막에 past pivot number는 넘버를 넣어주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거죠. 피봇이 한 칸 업데이트가 되기 전에 이 부분을 past pivot number로 찍고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left와 right sum이 만나게 되면 인덱스를 리턴을 해주면서 함수가 종료가 되고 for loop이 끝날 때까지 피봇을 찾지 못한다면 return -1을 해주면서 함수를 종료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레이 문제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인 슬라이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 그 문제를 ON의 타임 컴플렉시티로 풀 수가 있어요. 이와 비슷한 문제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리트코드 209번의 미니멈 사이즈 서브 어레이 썸이에요. 숫자가 들어있는 배열과 타겟 넘버가 들어와요. 그 타겟 넘버를 만족시켜주는 서브 어레이를 찾아서 그 서브 어레이의 길이를 리턴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 어레이들의 엘레멘트는 파지티브 인티저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해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숫자가 들어있는 어레이와 타겟 넘버 7이 들어왔어요.
서브 어레이들을 정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서브 어레이란 3, 4, 2, 4, 2, 2, 1, 3 등 어떠한 형태의 서브 어레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런 여러 서브 어레이들 중 그 합이 7이 되는 서브 어레이들이 있겠죠? 그럼 그 서브 어레이들 중 가장 짧은 길이를 리턴을 해주면 그게 바로 답이에요. 이그젬플에서는 서메이션이 7이 되는 서브 어레이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고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각각의 랭스가 2와 3이기 때문에 더 짧은 랭스가 리턴이 되면 그것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 배운 슬라이딩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면 이를 On의 타임 컴플렉시티로 해결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방법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슬라이딩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 모든 숫자가 양수일 경우에만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 조건을 확인하는 것도 문제를 푸는데 매우 중요해요. 그럼 어레이의 기본 문제 풀이 방법 중에 하나인 슬라이딩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바로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